안녕하세요. FE 플랫폼 팀의 비즈 FE 파트에서 광고 웹 SDK의 개발을 맡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 웹 SDK의 개편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소개하고 리액트의 이웃사촌인 프리액트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먼저 광고 웹 SDK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개편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 개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용했던 사례들을 토파보고 프리액트를 SDK에 어떻게 도입했는지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웹 SDK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광고 웹 SDK는 쇼핑몰이나 블로그와 같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제공되는 웹 스크립트입니다. 에드핏 SDK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에드핏이라는 광고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여 광고 단위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광고 단위란 광고가 실제로 노출될 서비스상의 광고 영역을 의미합니다. 에드핏 광고관리 서비스의 절차에 따라 광고 단위를 생성하면 왼쪽과 같은 스크립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사이트에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면 광고가 게재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삽입된 스크립트는 등록된 광고 단위를 통해 광고 서버에 광고 소재를 요청합니다. 광고 서버는 해당 광고 단위에 맞는 광고 소재를 응답으로 내려주게 되죠. 여기서 광고 소재란 광고 영역에 보여줄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동영상 등의 광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광고 소재는 주로 독립된 HTML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삽입된 서비스의 코드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광고 소재는 격리된 환경의 HTML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프레임 요소를 사용해 렌더링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 웹 SDK는 삽입된 광고 스크립트로부터 광고 단위를 가져오고 광고 서버에 광고를 요청하고 응답으로 받은 광고 소재를 아이프레임 요소에 렌더링하고 관리합니다. 언뜻 광고 웹 SDK는 광고를 보여주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소재를 타입에 따라 렌더링하고 광고 렌더링이 잘 됐는지, 광고가 클릭되었는지와 같은 광고 지표를 수집하고 어뷰징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광고 웹 SDK는 오랜 세월 수많은 서비스에서 사용되며 광고 노출을 책임져 왔습니다. 광고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며 코드가 복잡해지고 건드리기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기능을 정리하고 확장이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 광고 웹 SDK의 개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고 웹 SDK를 성공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어떤 목표들을 세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기능의 추가, 수정, 삭제 등으로 인해 파악하기 힘들어진 코드를 정리하여 변경에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듈은 많게는 7개 이상의 기능이 한꺼번에 연관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모듈의 파일 크기도 커지고 코드의 파악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을 기능별로 응집성 있게 분리하고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아키텍처 설계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인 솔리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개발자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솔리드 원칙의 열렬한 팬인데요. 솔리드 원칙은 변경에 유연하며 이해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솔리드 원칙을 개편 설계의 기본 뼈대로 삼았기 때문에 개편의 진행 과정을 이 원칙과 연결해 설명하여 보겠습니다. SDK 개편의 두 번째 목표는 두 개로 나뉘어진 SDK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편 이전에는 카카오 내부에서 사용하는 SDK와 외부에 공개된 SDK가 별개의 프로젝트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공통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공통 기능이 수정되면 두 군데의 코드를 모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해 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SDK 개편의 세 번째 목표는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개편 이전에도 자동화된 테스트가 있었지만 커버리지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을 진행하면서 유닛 테스트는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E2E 테스트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 등 다양한 브라우저 및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SDK 개편의 마지막 목표는 브라우저 지원이 상향됨에 따라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IE 브라우저의 지원 종류를 점차 앞두고 있었고, 오래된 버전의 브라우저를 위한 코드를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 문법이나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프로젝트에도 적극 반영하여 개발 생산성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편 프로젝트의 기술셋은 자바스크립트 위에 강력한 타입 시스템을 제공하는 타입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였고, 프리액트를 도입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변경에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편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DK의 개편 설계를 진행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솔리드 원칙 중 단일 책임 원칙에 충실한 도메인 모델을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은 응집성 있는 객체나 모듈을 만드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광고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광고 단위 데이터, 광고 소재 데이터, 서버에 요청하는 기능 등을 모두 담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의 객체에 다양한 데이터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내부적인 복잡도가 늘어나고, 어느 코드에서 어느 기능을 사용하는지 의존성을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많은 기능이 한 파일에 몰려있게 되어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하는 경우 소스 코드에 잦은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며 도메인 모델을 분리하는 것은 광고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업무와 동떨어진 설계를 방지하고 코드가 업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서 빠른 파악과 이해가 가능해지도록 말이죠. 다음으로 도메인 모델이나 기능 간 의존 관계에 따라 적절한 계층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저수준의 모듈과 변경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고수준의 모듈로 나눠 계층 간 의존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인데요. 바로 솔리드 원칙 중 개방 폐쇄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개방 폐쇄 원칙이란 기능의 확장은 쉽도록 하면서 구조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수준 모듈을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수준 모듈이 단방향으로 의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개방 폐쇄 원칙의 핵심입니다. 광고 웹 SDK에서는 광고 렌더링이나 광고 서버, 광고 상태 관리 등이 다양한 곳에서 광고 단위와 광고 소재 객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만약 광고 단위와 광고 소재 객체에서 변경이 생기면 이에 의존하는 많은 기능들도 연달아 변경되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특히 광고 소재 객체의 경우 서버의 응답 API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든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외부의 변경은 피할 수 없이 SDK의 많은 모듈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광고 서버와 광고 소재가 서로 의존하지 않도록 광고 소재 스토어라는 객체를 설계하였고, 광고 서버 객체를 통해 광고 응답 데이터를 받아서 광고 소재 객체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 응답과 광고 소재 객체 간에 공통된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응답의 변화가 프로젝트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 객체가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로 설계되었다는 점인데요. 솔리드의 원칙 중 의존성 여전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성 여전 원칙은 코드가 추상에 의존하고 구체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언뜻 이해가 쉽지 않은 원칙이기도 한데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는 변화가 적고 구체화된 코드는 변화가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여 코드 변경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광고 소재 스토어가 광고 서버를 의존하고 있지만 광고 서버가 구체적인 구현체라면 의존성 여전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상화된 광고 서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고, 이를 실제로 구현한 광고 서버 구현체는 프로젝트의 진입점에서 생성해 주입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광고의 요청 응답을 테스트하는 것은 광고 서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테스트 객체를 만들어 주입하는 것으로 간단해지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고 소재 렌더링을 진행하는 렌더링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고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도움 요소를 다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렌더링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검증하고 지표를 수집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단순히 하나의 함수나 객체로 구현하게 되면 복잡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각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한 함수들로 나누어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러 함수와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는 객체를 설계했는데요. 렌더러 함수는 앞서 말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이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순서대로 저장된 렌더러 함수들을 실행하여 렌더링을 진행하는 객체입니다. 여기서도 주목할 점은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렌더러 함수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뿐 구체적인 렌더링 기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실제 기능이 구현된 구체 렌더러 함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함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기능의 추가, 수정, 제거 등의 큰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편 목적 중 하나였던 SDK 프로젝트의 통합과도 연결이 됩니다. 광고 웹 SDK를 개편하기 위한 목표 중에 SDK 프로젝트의 통합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DK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에도 특히 고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통합하려 했던 SDK 프로젝트들의 서로 다른 기능을 렌더러 함수들로 구현하였고, 각 프로젝트별 진입점 코드에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해 조립하고 빌드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유닛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개편 전보다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도 목표였기에 유닛 테스트는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테스트를 위해 100%를 목표로 할 수도 있었지만 단순히 커버리지 달성만을 위한 테스트 작성을 가능한 피하고 싶었고, 테스트가 힘든 부분은 E2E 테스트나 나중에 말씀드릴 스토리북을 활용해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테스트 커버리지를 90% 이상 넘겼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위해 PR을 올리면 자동으로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고 커버리지까지 검사하도록 젠킨스라는 CI 툴을 사용했습니다.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로는 제스트를 사용했고 커버리지 검사를 위한 설정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다른 툴과 연동이 가능하였습니다. 비록 제스트가 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프레임워크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테스트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에제 코드와 같이 함수 내에 다른 모듈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 제스트의 목 기능을 통해 의존성이 있는 모듈을 격리시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닛 테스트가 상세한 구현에 암묵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기능의 내부 구현이나 의존성이 변경될 때마다 유닛 테스트도 일일이 파악해서 수정해야 되고 결국 테스트로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능한 의존성 주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객체라면 의존성을 생성자에 주입하거나 함수라면 의존성을 인자로 받아 함수로 반환하는 고차 함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존하는 모듈을 제스트의 목 기능을 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격리할 수 있어서 테스트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현체가 아닌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사용하도록 유도되어 유연하고 확장이 쉬운 코드로 자연스럽게 리팩토링이 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광고 렌더링을 위해 프리액트를 도입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광고 소재 렌더링을 설계할 때에는 광고 렌더링을 모두 렌더러 함수로만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각 기능들을 렌더러 함수로만 구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첫 설계 시 의도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움 요소를 다루려면 document.createElement 메소드로 요소를 생성하는 등 다소 절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했고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리액트에서 쓰이는 JSX 문법 등을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액트는 컴포넌트 개발과 렌더링에 특화되었고 특히 함수형 컴포넌트는 함수와 JSX 문법만을 사용해 컴포넌트를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습니다. 도움 요소로 표현되는 광고의 기능을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해 구현하면 어떨까요? 광고의 렌더링을 리액트 컴포넌트로 표현할 수 있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 요소의 렌더링을 document.createElement 등으로 생성하거나 별도의 템플릿을 다룰 필요 없이 JSX 문법을 통해 간결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컴포넌트를 계층 구조로 나눠 복잡한 기능을 작은 컴포넌트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리액트 훅을 사용하면 컴포넌트 로직과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 컴포넌트에 익숙한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친숙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광고 SDK에서 UI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듯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를 SDK에 도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빌드 크기였습니다. 광고 웹 SDK는 다른 서비스에 삽입되어 작동되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로딩 시간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작은 빌드 크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띄게 된 라이브러리가 바로 프리액트입니다. 프리액트는 리액트의 기능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리액트보다 더 작은 크기로 빌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프리액트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이것을 개편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액트를 사용해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로직을 렌더러 함수로 구현하고 이를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등록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가능한 작은 크기를 유지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SDK에게 프리액트와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약간의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프리액트를 도입하고 보니 컴포넌트로 작성하면 좋을 부분, 훅으로 작성하면 좋을 부분, 렌더러 함수로 작성해도 좋을 부분 등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풍부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스토리북을 활용해 SDK의 렌더링을 쉽게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광고 앱 SDK는 다른 서비스에 삽입되어 동작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K의 테스트를 위해 빌드된 SDK를 개발 서버에 배포하고 다른 서비스의 개발 환경에 삽입된 광고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동작을 일일이 실행시켜야 합니다. 물론 유닛 테스트를 통해 기능이 동작함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는 있지만 개발된 기능이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빌드하고 개발 환경에 배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액트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스토리북이라는 개발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스토리북은 컴포넌트를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며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툴이고 프리액트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편 SDK에서 개발되는 모든 컴포넌트는 스토리북을 활용해 개발되었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개발 중인 스토리북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모바일 화면 크기를 바꿔가며 광고가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기능별로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개발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화면에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검증하는 로직을 개발했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고는 화면에서 가려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잘려 보이지 않는지 다른 요소에 의해 가려지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좌측 이미지에서 광고는 하단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검증 로직에서는 정상 노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상 노출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이미지처럼 광고의 대부분이 가려지는 것 없이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증 로직을 유닛 테스트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검증 로직은 여러 가지 기능이 통합되어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기능은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모든 기능들을 조합한 최종 결과물이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동작할지는 확신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북을 통해 검증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며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검증 로직의 테스트를 위해 광고 노출을 방해하는 반투명한 레이어를 광고 위에 덮었습니다. 반투명한 레이어는 마우스로 드래그가 가능하도록 해서 광고 노출 정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레이어를 광고가 모두 노출되도록 옆으로 옮긴다면 아래 액션스 탭에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은 유닛 테스트와 E2E 테스트를 보완하여 실제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기능들을 테스트하며 개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광고 웹 SDK의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 지금까지 개편 당시의 목표들을 지키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에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라는 목표는 순환 복잡도라는 지표를 통해 명확한 개선을 보였는데요. 순환 복잡도란 분기로 인한 경로 개수를 측정해 코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순환 복잡도는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분기문의 개수에 2를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함수 코드는 하나의 if문이 있기 때문에 순환 복잡도는 2가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코드도 복잡하다는 의미이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 또는
20 이하를 유지하며 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개편 전과 개편 후의 프로젝트에서 모듈별로 순환 복잡도를 측정해 본 결과 개편 전의 평균은 약 33이고 개편 후의 평균은 약 11이 나와 수치상으로 대략 3배 정도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편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변경에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라는 목표를 통해 각 기능이 응집성 있게 구현되었고, 기능 하나를 파악해야 할 때 연달아 이해해야 하는 코드의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SDK 프로젝트의 통합이라는 목표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 설계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었고요. 유닛 테스트의 커버리지는 지금까지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E2E 테스트 또한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으며, 스토리북의 도입 등 다양한 테스트 방법으로 테스트 강화라는 목표 또한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최신 기술의 도입이라는 목표는 타입스크립트의 사용과 함께 프리액트를 도입하여 이루었고, 또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프리액트의 도입이 SDK를 무겁게 하거나 과도한 기술의 사용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리액트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작은 크기로 인해 SDK에 자연스럽게 융합되었고, 기술적 풍부함을 가져다 주어 성공적으로 SDK의 개편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웹 SDK의 개편과 그 과정에서 도입되었던 기술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